우리 아들 신발이 왜 이렇게 해졌냐. 신발이라도 신고 잘 다녀야지. 근데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제 상황을 그때 알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하나, 운동화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한테 신발 하나 받은 것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을 만드니까 임금 한 6개월 정도 못 받은 상태고요. 뭐 퇴직금은 당연히 지금 한 푼도 못 받은 상태고 거리로 지금 내몰린 상태죠. 전 직원이 전부 다. 임금 체불.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 총액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기준 국내 임금 체불 총액은 벌써 1조 3,421억 원. 피땀 흘려 일한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돈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다소 관대한 사회적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사처벌도 대다수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있었고요. 원청의 하청으로 이제 임금이 내려오는 구조다 보니까 임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후순위로 몰려가고 이익이 좀 더 강조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구조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범죄나 이런 어떤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채무불이행,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후순위 채무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빈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체불 피해자는 무려 17만 명.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체불 사업주가 받는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그마저 체불액의 30%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도 그것이 적발될 확률이 낮다면 그 체불 사업주가 느끼는 제재 수준은 낮거나 무시해도 되는 것이죠. 근로자하고 합의만 하면, 그래서 처벌 불원서라는 서류 한 장을 받으면 임금을 체불해도 법적인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 법과 제도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체불을 했던 데가 또 체불하고 또 체불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한 만큼 받는 세상,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 PD 리포트 이슈본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임금 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며 중범죄입니다. 이른 아침 제작진은 바쁜 하루를 시작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김필수 씨. 평일 오전인 만큼 회사에 출근하는 걸까요? 그가 도착한 곳은 전주지법, 즉 법원 앞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럼 여기는 무슨 일? 뭐 제가 여기 앞에 법원 앞에 피켓시를 좀 하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필수 씨는 임금 체불 피해자였습니다. 본다. 힘들지?
매일 아침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흘렀는데요. 함께 시위하던 동료들도 생계를 위해 하나둘 떠나갔고 이제 남은 몇 사람만이 외로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 받은 임금하고 또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생계가 파탄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위를 좀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이 지금 버젓이 지금 잘 살고 있는 대표 엄벌에 좀 처하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자동차 알루미늄 휠 바퀴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연 매출이 한 1,200억 정도 됐던 회사였고 직원은 한 250여 명 정도 있었고요. 대한민국에서 기술력으로는 최고로 실력을 인정을 받은 그런 업체입니다. 저희가. 필수 씨가 23년간 일한 회사는 자동차 휠 제조업체였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고 해외 수출도 할 만큼 기술력과 규모를 갖춘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시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자금난을 겪더니 2024년 5월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무려 100억 원대의 임금이 체불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급여를 못 받는 동안 생활을 어떻게 좀 하셨어요? 어디 이력서를 넣어도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취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저 또한 마찬가지 이력서를 몇 군데 냈는데도 연락 오는 데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대출을 좀 받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저희들 임금 급여에는 세금을 다 뗐거든요. 세금을 다 떼고 했는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안 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안 돼. 애들도 학원도 다 끊고 대출도 안 되고 옆에 계신 동료들은 다 하나씩 다 뿌려 터지고 쌀이 없어가지고 직원들한테 쌀도 나눠주면서 그런 식으로 버텼거든요. 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좀 암울하고 깝깝하기만 합니다. 네. 더 기다릴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회사 대표는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본인은 감옥 가기 싫어서 처벌받기 싫어서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임금 못 받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임금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는 절대 안 하고 밀린 임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필수 씨와 동료들의 일터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제품이 막 꽉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잡초들만 무성하게 지금 나 있는데 안타깝네. 솔직히 저는 이 사태 터졌을 때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애들은 다 알아요, 이 상황을. 알고 하니까 자진해서 그럼 내가 아버지 지금 힘드니까 좀 그렇죠.
좀 마냥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애들이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부모님 찾아뵈려고 시골에 가는 조차도 솔직히 좀 부담이 스러웠거든요. 한 번은 이제 제가 한번 시골에 한번 어머님 보러 갔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인지도 몰랐는데 제 신발이 좀 많이 낡아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신발이 왜 이렇게 헤어졌냐, 신발이라도 신고 잘 다녀야지. 근데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제 상황을 그때 알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하나, 운동화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한테 신발 하나 받은 것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을 만드니까 많이 좀 힘들었어요. 임금체불로 인한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건실했던 50대 가장의 삶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현행법상 임금체불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가장 큰 허점을 한 가지 꼽자면 저는 임금체불의 반의사불벌죄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피해자가 나중에 합의서를 써주면요, 뭐 2억을 체불하든 10억을 체불하든 기간이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요.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체불액의 일부를 받으면은 합의서를 많이 써주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신고 건수 대비 사법 처리율의 추이를 보면 임금체불 사업주들이 사법 처리를 받는 비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설사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도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가 받게 되는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상습체불 사업주가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상습체불 사업주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직장으로 따지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경력직이에요.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 합의를 시키는 스킬들이 있어요. 막 2년, 3년 동안 막 애태우다가 갑자기 어디서 또 돈을 구해왔다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임금체불이면은 500만 원 내가 구해왔어. 내가 이거밖에 없어 진짜. 이거를 줄 테니까 합의서 써줘.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오늘 내일이 먹고 살기 힘든 노동자들은 500만 원이라도 받는 게 중요해. 그러면 내가 합의서 써주지. 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은 밤 제작진은 전라북도 순창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피해를 본 김선호 씨를 만났습니다. 선호 씨는 지난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4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성실한 가장이었는데요. 큰 딸이고 둘째 딸. 그리고 이제 큰 아들이요. 그리고 이제 막내. 15년간 벌목공으로 일하며 가정을 이끌어온 선호 씨. 2023년 2월에 한 사업주를 만났고 그 후 임금체불의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처음 임금이 밀리기 시작한 게 언제쯤인가요? 그러니까 23년도 한 4월 무렵부터 밀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는 참 매너 있게 돈을 주더라고요. 일한 만큼. 그런데 이제 한 달 가고 한 2달째 되니까 약간 밀려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쌓여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차니까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계속 이제 딱 먹고 살 만큼만 주더라고요. 그것도 빠듯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한 6, 7개월 지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다른 사업체로 옮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또 머물게 된 계기가 됐죠. 1,200만 원이 넘는 체불 임금과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 선호 씨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는데요. 이후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돈은 못 받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바로 애 엄마가 쓰러지고, 근데 이제 병원비나 뭐 그 장례비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월세비도 좀 어려웠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제 2년치 이제 올해까지 이제 밀려 있죠. 작년 올해. 빨리 어떻게든 돈을 체불임금을 받든 좀 더 일을 해서 하든 해서 빨리 이번 년에는 어떻게든 집세를 줘야죠.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닌데 어느새 눈덩이처럼 늘어난 빚. 정당하게 일하고도 받지 못한 돈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선호 씨를 고용한 사업주는 다른 사업 현장에서도 수차례 수십 명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 체불 사업주였습니다. 선호 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밀린 임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골목 업계는 되게 채막장으로 몰린 사람들이 시작을 해요. 왜냐면 되게 위험도 하고 뼈도 부러지고 다치고 키고 하면서 피 묻은 돈이다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감히 법에서 잡았을 때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잡았다 풀어주고 하니까 화가 더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그 피해자를 지금 양상이 되기 전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일을 떳떳하게 하고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또 당하죠. 임금 체불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처벌 수준은 분명히 높게 설정이 돼 있는데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체불 사업주들은 뭐 별로 이렇게 체불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고 할까요? 임금이 체불되는 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데 대표님은 계속해서 조금만 참으면 해결해 줄게 이렇게 회유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신속하게 지방노동관서를 찾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 본인의 어떤 불이익을 굉장히 우려한다면 지금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도 중에 근로감독 청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감독을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그 본인의 뭐 배우자나 친지가 대신 근로감독을 청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익명성은 좀 보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해서 말씀드린 적발 확률을 좀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감독 청원 제도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하는 제도입니다. 문제 사업장을 현장 점검한 뒤 시정 지시,
행정 처분 등을 통해 사법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서 근로자 스스로 임금 체불의 위험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일 범정부 차원의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첫째,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의 원인을 해결해 체불을 원천 차단하고, 둘째,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임금 체불로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체불을 중대한 범죄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결코 우리 사회가 용인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지탄을 받을 행위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임금 체불액을 2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즉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째 목표로 임금 체불 청산율 95% 달성을 약속했는데요. 이를 위한 대책으로 올해 단기 집중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주 융자 제도 개편을 통해 선제적 지원에 나섭니다. 또한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생한 체불은 신속히 해결하는 등 노동자 보호를 확대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2025년 청산율 87%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게 그 상습적으로 그러는 거는 그거 저도 월급 많이 떼어먹게 봤는데 네. 그러면 안 되죠. 그 노예도 아니고 일시키고 떼어먹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임금 체불을 그러니까 처벌이 약해서 그래요. 제재가 약해서. 범죄라고 절도라고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생각해야지. 그것도 다중을 상대로. 인식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중대 범죄로 사기 다음으로 임금 체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사업자들은 아주 임금 체불에 대해서 낮게 생각합니다. 이 인식부터 바꿔야 되고 사람 목숨 귀중한 거 알아야 되고 일 시켰으면 돈 줘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 반의사 불벌죄니까 그냥 문제 삼는 사람만 주면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이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처벌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범을 한다든지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 주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아주 엄벌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23일 이른바 상습 체불 사업주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이 명확해진 겁니다. 퇴직금을 제외하고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 또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됩니다. 이번 상습체불 근절법의 핵심은 세 가지 측면에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습체불 사업주의 정의를 신설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그리고 정부의 보조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공공 입찰 시 불이익, 이런 강화된 경제적 제재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출국 금지가 가능해졌고요. 3년간의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임금 체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 방안인데요. 명백한 고의 등의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청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들도 체불 시 지연이자,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는데요. 현재는 퇴직자만 적용이 되는데 이걸 재직 중인 근로자도 적용이 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주에게는 임금 체불을 통해 얻는 이득보다 감당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쟁을 인식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분쟁이 아니라 임금 절도, 체불은 곧 절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상습 고의 체불에 대해서는 기대이익을 제로로 만드는 설계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구조적 원인, 그러니까 다단계 하도급까지 염두에 둔 직접 지급, 구분 지급 확산과 함께 같이 결합됐을 때 실질적인 감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만 1조 3천억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고 무려 17만 명의 노동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필수 씨는 오늘도 법원 앞에 서고 김선호 씨는 월세를 걱정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법에다 하소연을 해도 왜 잡아서 놓아주냐 이거예요. 사기가 분명한데도 우리가 그 소명자료를 다 만들어야 하고 재준 것도 아닌데 너무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내 젊음이 다 사라졌고 그러다가 직장도 그러다 보니까 없어졌고 근데 중요한 거는 노후까지 전부 다 잃은 상태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한 재난인 상황인 거죠. 임금 체불은 노동자들에게 끝날 줄 모르는 고통의 무게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세상.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정과 기본의 세상입니다.